자, 요 생명 시스템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중등과정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 기본 단위가 뭘까요? 시읒, 피읒. 세포. 오케이, 세포예요. 자, 세포는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예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포 하나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세포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적혈구,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적혈구는요, 하나의 세포예요. 얘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역할이에요. 얘 역할이 뭐죠? 뭘 운반해요? 그렇죠.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요. 이런 걸 기능을 갖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요. 자, 세포를 벽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뭘 이루냐면 객체를 이뤄요. 그걸 우리는 구조적 단위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면 자, 봐요. 기능에 따라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끼리 모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 조직은 형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형태를 갖추면 위, 소장, 대장, 간, 심장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기관이 되는 거야. 그 기관이 모여서 뭐 되는 거지? 개체가 되는 거야. 됐나? 네. 오케이. 그럼 자, 물어볼게요. 조직이 엄청 많은 게 식물이야, 동물이야? 식물, 맞아. 그래서 조직이 너무 많아서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우리는 조직계를 이루는데요. 조직계는 누구만? 식물만. 그래서 조직계가 기관되고 개체되는 거야? 누구만? 식물만. 그러면 동물은 뭐가 제일 많아? 기관이 제일 많아. 맞아.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를 이뤄요.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기관계를 동물만 갖춥니다. 그 기관계가 모여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 됐지요? 요거 기능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거 의외로 3, 4점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중등 과정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세포의 구조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세포의 구조는 중등 과정에서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치요? 세포 영록체 있고 막 이런 거, 핵 있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고등 과정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자, 얘가 염색 4를 이렇게 셈이 한번 그려보고 요렇게 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저는 무슨 세포를 그린 거냐면 식물 세포를 그렸어요. 왜냐면 식물 세포가 조금 더 구조가 다양하거든요. 식물에만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식물 세포를 그렸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식물 세포 가장 바깥쪽에는 뭐가 있죠? 세포 벽이 있어요. 오케이. 자, 세포벽은 식물만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식물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만 세포의 형태가 어때요? 일정이에요. 그치요? 왜냐면 가장자리에 셀룰로스라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가장자리 막 말씀드렸어요. 요 안쪽막이에요. 요 안쪽 막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세포막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세포막은요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만 배웠냐면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해요 라고까지만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 뭐가 나오냐면 세포막을 뭐가 구성해가 나와. 세포막의 구성. 자,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꼬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은요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산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꼬리 부분은요 지방이요, 즉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이렇게 불러요. 인지질이야. 오케이. 세포막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인산은 물하고 상당히 친해요. 친수성이야. 그런데 지질은 물하고 친해요? 아니요. 지방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수성이라 불러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은요.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물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물이 엄청 많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가 세포 안이야. 여기가 세포 밖이야. 문제는 안에도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너무 많아. 그치? 안과 밖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꼬리가 이 물에 닿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끼리 이렇게 맞대어 있어. 바깥에도 머리끼리 이렇게 인삼끼리 맞대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포 안밖에 뭐가 너무 많아서? 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몇 중층? 이중층이라고 해요. 꼬리끼리 맞대어 있는 이 구조를 뭐라 부른다고? 인지질 이중층. 오케이. 그 인지질 이중층에서 물질을 교환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이제 갈게요. 자, 세포 막 했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세포질이라 부르고요. 세포질은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기관을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요 소기관의 이름이 뭐야? 핵이야, 핵. 우리 예전에 중3 때 배웠어요. 핵 속에는 뭐가 있지요? DNA, 그치?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유전물질이 무슨 형태로 보여요? 염색사 형태로.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해. 핵도 분열하려고 해. 그럼 염색사가 응축되어 막대기가 되죠. 그걸 뭐라 부르지? 염색체. 오케이, 맞아요. 자, 핵은요, DNA, 즉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에서 유전물질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물질 저장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점으로 표현한 거 보여요? 네,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보솜이라고. 제가 점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막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막이 없어요. 그냥 화학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라이보솜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이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핵의 DNA가 있잖아. 그 DNA 내용물을 가지고 DNA가 알려준 대로 여기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 DNA가 알려준 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라이보솜이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었잖아. 그럼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이게 바로 뭐냐면 소포체예요. 만들어진 단백질을 막으로 씌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요거요. 요 세 개, 요거 다 합쳐서 우린 그걸 골지체라고 부르거든요. 골지체로 보내줍니다. 소포체가 단백질을 막으로 씌워서 골지체로 보내면 그 골지체가 그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출시키는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 자,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서 그래. 잘 봐봐요. 선생님 피부가 까맣죠? 까매요? 나 까매요. 자, 피부가 까매요? 왜 까맣냐면 선생님 세포 안에 DNA에 무엇을 많이 만드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냐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물질, 즉 DN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잘 봐. 이 멜라닌 색소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거든. 그러면 선생님은요, 요걸 많이 만들어내야 돼. DNA가 있으니까. 그러면 봐요. 그 핵에 있는 DNA가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레시피대로 어디로 들어보내냐면 라이보솜에 들여보냅니다. 그럼 이 라이보솜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멜라닌 색소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얘가. 많이 만들어. 그럼 멜라닌 색소가 나왔잖아. 근데 그거 다치면 돼, 안 돼? 다치면 돼? 훼손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소포체가 그걸 막으로 씌워. 막으로 씌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골지체로 보내죠. 골지체로 보냈죠? 그러면 이게 피부에 발현될 수 있게 세포 밖으로 나오는 거야. 됐어요?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 핵 속에 있는 유전물질이 라이보솜에 가서 소포체에게 막으로 씌워주면, 즉 멜라닌색소 막으로 씌워주면 골지체가 그걸 세포 밖으로 분비합니다. 요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거냐? 자,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얘가 바로 뭐냐면 액포예요. 액포는 무슨 역할이냐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아세요?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액포는 식물만 있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식물은요, 네, 식물만 있다. 동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폐물을 보통 어디에 저장하죠? 너네 노폐물 어디 저장? 빵광, 그치? 빵광에 저장하죠? 그럼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액포가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액포가 퇴화되었고요. 식물만 액포가 발달한 거야. 그런데 물어보자. 늙은 애가 노폐물 저장해 놓은 게 많을까? 젊은 애가 많을까? 늙은 애가, 그치요? 그래서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노폐물이 저장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액포의 크기가 크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요. 잘 봐요. 나중에 물질들 사이 동화작용, 이하작용 배울 거거든? 근데 애들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많이 헷갈려해. 잘 봐. 요 그림은요. 요 안에 동그라미가 또 있어. 엽록소거든요. 요게. 요 동그라미가 또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가 동전 쌓은과 같은 이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엽록체라고 부르고 엽록체. 동그라미가 안 있어. 없네? 그럼 이건 마이토콘드리아야.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호흡을 해요. 호흡.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의 역할입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에너지를 생산해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엽록체는 뭐하죠? 광합성하죠. 그러면 동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식물만 있는 거 이제 고르세요. 뭐 고를래? 엽록체하고 세포벽. 오케이. 이 둘은 식물에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역할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시가 아까 방금 세포막은 무슨 역할을 한댔죠? 미음지읒 기억히은? 그렇지. 물질교환. 오케이. 자, 봐봐요. 물질교환. 선생님 설명 잘 들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물질은 크게 두 가지. 용질이 있고요. 용매가 있어요. 자, 용질하고 용매 중에 누가 물이야? 물. 물이 용매야. 용질이 소금물 중에 소금이야. 네. 괜찮아?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잘 들어야 돼. 이거 헷갈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잘 봐요. 용질이라는 물질이 세포막에서 물질 교환하는 원리가 뭐냐면 용질의 이동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용질의 이동 원리는 바로 확산이야. 확산. 확산은요.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퍼지는 걸 말하죠? 어떤 농도에서? 향수병 고농도에서 오케이. 향수병이 아닌 저농도로 퍼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요. 네. 괜찮죠? 근데 용매가 이제 또 헷갈려. 잘 봐. 용매의 이동 원리요. 이동 원리는 바로 뭐냐면 삼투예요. 삼투는 뭐냐면 무슨 농도에서? 저농도에서. 그렇죠. 이게 고농도로 이동을 하지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제 얘기 잘 들어요. 자, 봐요. 모든 물질은요. 양이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가는 거냐면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어떤 곳으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요. 결국에 뭘 맞추기로 하는 거야? 균형을 맞추는 거야. 모든 물질은. 자, 들어 빨리. 잡아. 봐요. 소금이 많아. 용질이 많으면 무슨 농도야? 고농도지요. 용질이 적으면? 그렇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그런데 물이 많으면 무슨 농도야? 짜요? 싱거워요? 싱겁죠. 물이 많으면 무슨 농도야? 그렇지. 그래서 저농도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고농도로 가는 거야. 무조건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야. 자, 진짜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얘는 에너지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없어요. 맞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산과 삼투는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능동수송하는 거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능동수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있어? 없어?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볼게요. 오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마이토콘드리아 선생님이 뭐 한다 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아까 뭐 한다 했어요, 선생님이? 호흡. 호흡을 통해서 뭐 생산한다 했어요? 에너지 생산한다 했지요. 그 생산된 에너지가 여기서 쓸모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치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용질의 이동 원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용질의 이동 원리가 뭐라고? 이동 원리가 확산. 그치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선택적 투과성. 무슨 말이야? 용질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한다고? 선택적으로 이동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선생님이 세포막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세포 안과 밖이 다 누구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머리, 맞아요. 왜냐하면 세포 안이든 밖이든 뭐가 많아서? 물이 많아서.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머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꼬리끼리 맞대어 있어요. 자, 우린 이걸 무슨 층이라고 부른다고요? 요거 무슨 층? 맞아. 인지질 이중층. 오케이. 자, 그러면 세포 안밖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덩어리가 할 수 있어요. 네. 그 덩어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단백질이라고 해요. 즉, 인지질 이중층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다고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자, 인지질 이중층은 움직일 수 있다. 맞아, 틀려? 자, 여러분 피부 이렇게 볼 당겨봐. 그러면 안 당겨져? 당겨져. 왜? 인지질 이중층이 늘어나서 그래. 그렇지. 얘는 유동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오케이. 유동성이 있어요. 막단백질 유동성 있다 없다? 생각해봐. 얘가 쐐기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이거 뜯어지겠지? 네. 안 뜯어지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있어. 움직여야 돼. 얘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됐지요? 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제. 지금부터 선택적으로 물질들이 이동을 할 건데 인지질로 가는 확산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단백질로 가는 확산을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단순 확산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이동을 어디서? 인지질 이중층에서. 오케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가는 건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단백질로 가는 건 무슨 확산이라고 부른다고? 촉진 확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은 입자가 작은 것만 통과해요. 그런데 단백질은 입자가 어떤 거? 큰 것만 통과합니다. 입자 큰 거 통과하는 거 같아요. 그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입자가 작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산화탄소. 이거 뭐예요? 산소. 이산화탄소와 산소 같이 입자가 어떤 거? 작은 게 어디로 들어간다? 인지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입자가 어떤 거? 큰 거는 어디로 간다? 단백질로 갑니다. 오케이. 포도당. 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은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단백질 통로로 가는 거야. 괜찮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죠? 자, 지방은 이 단백질로 갈 수 있어, 없어? 야, 이 단백질은 친수성 같아, 소수성 같아? 친수성이야. 이거 물하고 친해. 근데 기름이 열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들러붙겠죠. 그치요? 그래서 입자가 크더라도 지방산, 지방을 쪼갠 물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갑니다. 그거 체크 잘 해주시고. 자, 촉진확산으로는 그럼 포도당 아미노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칼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입자예요. 전하를 띠는 입자는 다른 단백질, 얘만이 갈 수 있는 단백질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세요. 자, 아무튼 포도당, 아미노산, 칼륨, 나트륨과 같이 전하를 띠는 입자는 다 어디로 간다? 단백질로 간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문제가 높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 세로축이 확산 속도라고 나와. 네. 그리고 가로축에 농도차라고 나와. 근데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A라고 볼 거고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B라고 봐요. 됐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즉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있는? 빨라지죠. 이 A가 바로 무슨 확산이냐면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 이게 인지질로 가는 단순 확산이야. 그런데 B는요. 농도차가 많이 날수록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일정해지죠. 느려지지 않고 일정해지죠. 그건 무슨 확산이야? 촉진 확산이야. 자, 수행평가로 잘 나와. 왜 일정해 이렇게?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 마음대로요. 물질이 이동할 때 5개가 있었어. 근데 단백질은요. 몇 개가 있었냐면요. 10개가 있은 거예요. 그럼 물질이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까지는 다 속도가 빠르게 막 이동하겠죠? 그죠? 근데 11개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개가 뭐 해야 돼? 이해됐니? 다시. 단백질 통로요. 이거 단백질 통로. 단백질 통로가 몇 개만 있다고? 10개만 있다고. 그런데 물질들이 지금 5, 6, 7, 8, 9, 10개까지는 그냥 수수 통과한다고. 네. 근데 11개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아마 하나가 기다려줘야 돼. 12개도 2개가 기다려줘야 돼. 13개도 3개가 기다려줘야 돼. 그럼 속도를 늘릴 수가 있어 없어? 그래요. 원인은 뭐냐면 단백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단백질 통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녀석들이 다 현재 확산 중이면 더 이상 확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계세요. 어디 풀어보고 계시냐면 삼투 뭐 이동하는 거야? 용매야 용질이야? 용매. 그치?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그치? 아까 용질은 확산으로 이동했어. 용매는 삼투의 원리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삼투는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 그렇지. 자, 이렇게 나오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를 9월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 거야. 9월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이게 삼투의 원리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잘 볼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이쪽 시험관, U자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반투과성 막은 입자가 작은 것만 뭐하냐면 통과시켜요. 그러면 세포에서는 이 반투과성 막하고 똑같은 구조가 바로 뭐냐면 세포막이야. 세포막은요. 입자가 큰 건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게 반투과성 막인데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A 쪽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증류수를 넣습니다. 증류수는 뭐냐면 증류시킨 물이야. 즉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물방울로 변하게 시켜서 만든 물이기 때문에 100% 물이야. 오케이? 자, B에다가는 뭘 넣을 거냐면요. 10%의 소금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제가 입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증류수는요. H2O라는 물질만 이렇게 들어있고요. 소금물은요. 소금이라는 물질,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에 물이라는 요 입자가 5개가 붙어있고요. 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겠죠. 네. 자, 물어볼게요. 요 입자는 통과할 수? 없어. 그렇죠. 요 작은 입자는 통과할 수?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양이 더 많을까? B에서 A로 가는 양이 더 많을까? 그렇지. A에서 B로 가는 양이 더 많아. A는 고농도야, 저농도야? 얘보다? 그렇지. 저농도야. 그치? 저농도. B는 당연히 뭐야? 고농도지요. 그럼 시험 문제. A의 수면이 높아진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쵸? 저에서 고로 이렇게 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수면이 어떻게 된다? 낮아져요. 오케이. 수면이 낮아진다. 그러면 B는 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높아집니다. 이 원리가 뭐라고요? 그렇지. 이게 바로 삼투야. 괜찮죠? 자, 하나만 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와 B의 농도차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많이 날까 적게 날까? 물이 자꾸 A에서 B 쪽으로 갔으니까 A와 B의 농도차가 점점점
적게 나겠죠. 네. 즉 여기 짰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점점점 농도가 떨어지겠죠. 네.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염화나트륨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얘는 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얘는 수면이 높아집니다. 그 원리는 3투인데요. 네. 똑같아요. 우리 세포도요. 잘 봐요.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3개의 비커를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고장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등장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저장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잘 들어! 잡아봐요. 얘네들이 무슨 뜻이냐면 세포가 기준이야. 세포가 기준이야.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도가 어떤 거일까? 그렇지. 농도가 높은 걸 우리는 고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농도가 어떨까? 그렇지. 농도가 같은 거야. 농도가 동일한 걸 등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농도가 어떨까? 그렇지. 농도가 작아요. 누굴 기준으로? 세포를 기준으로. 그럼 보통 고장액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소금물이 나와요. 예를 들어 5% 소금물. 5% 소금물이 고장액이 되는 거고요. 등장액은 뭐가 많다고 나오냐면 식염수가 나와요. 저장액에는 거의 대부분 증류수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비커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삶은 달걀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생각해봐. 삶은 달걀, 즉 동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되지 물어봐. 부피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봐봐요. 고장액이죠. 그럼 세포가 무슨 농도야? 얘가 고야. 바깥쪽이 고라고. 그럼 세포가 뭐야? 저야. 그치? 그럼 생각해봐. 나가는 양이 더 많을까?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을까? 자, 선생님 삼촌은 어디서 어디를 했어? 저에서 고라고 했지. 그치? 그럼 나가는 양이 더 많아?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 나가는 양이 더 많아.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쭈그러들어요. 진짜로. 집에서 실험 한번 해봐. 쭈그러들어요. 두 번째요. 근데 실험할 때 주의할 점. 껍질에 여러분 껍질 깔 때 하얀 막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그 막을 남겨놓고 까셔야 돼요. 그럼 실험하시면 돼요. 저렇게. 그 막을 제거하시면 이 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 막이 세포막이어서 그래. 오케이. 아무튼 자, 얘는요. 부피 변화 있을까 없어? 없어요. 근데 잘 봐. 부피 변화가 없는 거 애들 다 알아. 등장이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없어서. 맞아, 틀려? 아니야. 물질 이동이 있어. 어떻게 해요?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이? 그렇지요. 오케이, 그렇게.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이 같아요. 같아서 물질 부피 변화가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는 무슨 농도야? 저농도지요. 바깥쪽이 저를 쓰고 그럼 자연스럽게 세포가 고야. 네. 그러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나가는 양이 더 많아?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것 중에 들어오는 게 더 많네? 그럼 어떻게 돼? 부풀어 올라요. 그쵸? 팽창한다라고 뜻이에요. 네. 됐죠? 근데 이거보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식물이야. 식물은 또 달라. 자, 이거 맞추면 센스쟁이. 자, 식물 세포는 왜 다를까? 식물 세포만 있는 거 딱 생각하면 되죠. 세포벽. 그렇지. 세포벽 때문에.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 세포는 달라? 그럼 선생님이 오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장군이야. 장군처럼 생겼지? 알았어, 장군. 장군이야? 자, 장군인데요. 내가요, 갑옷을 입었어요. 네. 갑옷을 입고 한 달 동안 못 먹었어. 그럼 살 빠졌겠지? 네. 그럼 내 선생님 표시나? 갑옷 입었는데? 표시 안 나지? 대신에 선생님 피부와 갑옷이 붙을까 떨어질까? 그렇지. 자, 선생님 피부가 세포막. 세포막. 갑옷이 세포벽. 세포막과 세포벽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고급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형질이 분리됐어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등장인과 똑같아요. 부피 변화 없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갑옷을 입고 미친 듯이 처먹었어. 막 먹었어. 그럼 표시나? 뚱뚱해진 거? 표시 안 나. 대신에 선생님 위가 어떻게 될까? 더. 위가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 늘어났겠죠. 똑같아요. 노폐물을 누가 저장하죠? 식품 표면에서?
식물에서 노폐물 누가 저장했죠? 맞아, F. 잘했어. F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이해돼? 그게 바로 모의고사 어디 나오냐면요. 넘기셔서 149쪽에 있거든요. 지금 149쪽만 풀어서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